오늘 나간 프린터 확인 좀 하겠습니다. 네. 자, 1번. 다음 중 취득세의 과세 표준을 사실상 취득 가격 또는 연부 금액을 하는 경우 물어봤죠,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별표 3개 꼭 기억해 두셔야죠. 자, 우리가 어떻게 배우고 있죠, 여러분? 우리 국지외수 공판장과 부동산 거래 신고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이라고 했죠? 예. 자, 1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자, 포함되어 제외되어? 자, 여러분 교재는 몇 페이지냐면 119쪽 정도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1번은 국지는 맞죠?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밑줄 무상이 문제입니다. 무상. 왜냐면 무상은 사실상 취득가가 얼마인 걸 말하죠? 제로죠. 그럼 제로를 과표로 하게 되면 산출세액이 나와 안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국지외수 공판장과 부동산 거래 신고와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이라 하더라도 무슨 취득은 무상 취득은 사실상 취득 가격을 적용하는 경우에서 어떻게 한다 여러분? 제외한다. 책에 나와 있죠? 서브노트도 있고요. 자, 2번. 법인이 아닌 자, 즉 개인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화에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 가격 중 몇 프로를 90%를 넘는 가격이 법인 장부에 따라 입증된다. 그럼 이때는 법인 장부에 입증된 금액인 사실상 취득 가격에다 플러스 계산서나 세금 계산서로 입증된 금액 플러스 국민주택채권 매각 차손을 뭐한 금액 더한 금액이 과표되는 거죠. 그래서 역시 2번도 해당되지 않네요. 3번 화해 포기 인락 또는 자백 간주에 따라 취득 가격이 증명되는 경우. 이건 바로 뭐죠 여러분? 판장이죠. 판결문에 의하여 취득 가격이 입증이 되는데 이때 판결문은 자 여러분 교재 맨 밑에 나와 있죠? 뭐죠 여러분? 다음 페이지 넘기세요. 자,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을 말하지만 뭐는 화해, 포기, 인락, 자백간 요 네 가지는 제외한다. 네 가지를 다 외우기가 부담스러우면 뭐라도 기억하라. 화해라도 꼭 기억해 두십시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특수관계인과의 부당에 의해서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그럼 일단 부당이란 말이 들어갔으니까 좋은 놈, 나쁜 놈, 나쁜 놈이죠 뭐. 그러니까 사실상 취득까지 적용하는 것을 어떻게 한다? 제외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 공매 방법에 의한 취득으로서 경락가액의 시가편보다 어떻다 여러분? 적은 경우. 자, 여러분 공매, 경매. 그래서 공매는 항상 우리 세법은 경매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이때 국지외수 공판장, 그러면 경매를 받았다, 경매 참가했다, 그러면 경락조사가 작성되죠? 그래서 그때 그 확인된 경락가액이 뭐보다? 시가 표준액보다 적어도 과표는 뭐가 되는가? 경락가액. 이게 바로 사실상 취득가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5번이 옳은 것이 되겠죠. 1번 꼭 별표 3개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비에 대한 설명 중 오는 것은 가장 전형적인 출제 형태예요, 이게. 2번이 과세표준의 가장 전통적인 출제 형식이죠. 1번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 맞죠?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것은 총 연부금을 한다. 맞았죠? 틀렸나요? 뭐가 틀렸어요, 여러분? 총이 빠져야 되죠. 그래서 연부 금액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연부 취득은 뭘 찾으랬어요, 여러분? 연부 금액 확인하라고 그랬죠. 119쪽 메인이 한번 다시 가볼게요, 여러분. 교재. 119쪽 오셨어요? 예,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는 무슨 금액이다? 밑줄 연부 금액. 이때 연부 금액은 뭐를 말한다? 매해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 그래서 결론은 매해 사실상 지급되는 연부 금액을 말하고 여기는 취득 금액에 포함하는 보증금을 계약 보증금을 포함하라 제외하라. 포함하라 그 얘기죠,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1번 문제 2번에 보기 1번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뭐가 틀렸다? 총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총액이 아니라 연부 금액이다. 자, 2번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동산을 유상 취득했답니다. 이 경우는 시가편액이 과표된다. 맞아 틀려? 틀렸죠. 국지외수 공판자니까 시가편액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 사실상 취득해야 되죠.
시가 표준액이 되는 경우는 딱 어떤 경우에요, 여러분?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일 때만이야. 시가 표준액이 과표가 되는 경우는 무슨 신고?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자, 그 다음에 보기 3번. 개인 간의 부동산 거래액을 신고했답니다. 이때 당해 신고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뭐 해야 돼? 적은 때에도 신고가액을 과표를 한대. 맞아, 틀려. 틀렸죠. 신고가액이 시가 표준액 적으면 뭘로 가야 되는가? 시가 표준액에 가야 되는 거죠. 자, 4번. 건축물을 건축했는데 신축과 재축은 어떻게 했다? 제외했대. 그럼 신축과 재축을 제외한 건축 밑줄 하나. 개수 밑줄 하나. 그럼 이건 무슨 취득이죠, 여러분? 간주 취득. 나왔다. 뭐 증가한 가액. 4번이 맞는 말이네요. 4번. 자, 5번. 아파트 당첨권, 즉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미등기 전매로 취득한 자, 즉 타인으로부터 이전받은 자가 아파트를 주택 건설 범위로부터 뭐였다? 분양받아서 취득했대. 어떤 상황인지 이해하세요, 여러분? 내가 아파트, 제가 위례 신도시 제가 신청했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떨어져서 내가 포기할 거냐? 그랬더니 공인중개사한테 연락이 왔어. 투자 목적으로 사신 거냐? 거주 목적으로 신청하신 거냐? 그래서 거주 목적이라면 피라도 주고 아파트 당첨권을 미등기 전매로 취득할 거냐? 그 얘기야. 그래, 줘. 그래서 내가 미등기 전매로 분양권을 받아갖고 뭐 했어? 분양 입주 받아서 들어갔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주택 건설부터 분양받아 취득했대. 이때 해당 아파트의 취득에 의하여 실제 지출한 금액이 밑줄 실제 지출한 금액이 이게 비교 대상이야. 최초 분양 가격보다 어떻대? 낮은 경우에는 최초 분양 가격을 과표한다. 맞아, 틀려? 틀려. 요거는 신설되기 전에 옛날 규정이고 지금 신설돼갖고 이때는 어디로 가라? 실제 지출 금액. 그래서 결론 냅시다. 실제 지출 금액과 최초 분양 공급 가격보다 다르다? 그냥 뭘로 가라? 실제 지출 금액으로 가라. 그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예. 자, 3번.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 가격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틀린 것은 다만 법인이 취득하는 경우로 가정한다라고 해서 법인. 자, 그럼 밑줄. 법인이 취득하는 경우로 가정. 이게 뭔가 어디에 연결되겠죠? 그러니까 뭔가 조건을 걸어놨지. 그럼 갑시다. 문제 3번 별표 3개짜리죠? 범위 꼭 잡으시고요. 포함 대상인지 제외 대상인지. 자, 갈게요. 1번.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료와 광고 선전비 등의 판매비용 밑줄 여기까지. 그럼 얘는 포함이야, 제외야? 제외죠. 기타 관련 부대비용은 당연히 제외죠. 또 밑줄 뭐 나왔어요, 여러분? 부가가치세. 오선지를 맞추다 보니까 부가치를 거기다 억지로 붙인 거야. 관련성 있어, 없어? 없어? 없는데 제가 그냥 하나 이걸 물어보려고 그냥 1번에 하나 더 뭐라 해야 돼? 더 붙인 거니까 여러분 구분해서 정리하시고요. 2번 법률에 따라 자 밑줄 여러분 전기, 가스, 열 뭐죠 여러분? 에너지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은 포함하라 제외라? 제외하라 그죠. 3번 이주비, 지작물 보상금 등 써져 있네. 뭐랬어?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가나 보상금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제외되죠. 4번 취득 대금을 일시급으로 지불하여 일정을 액을 할인받았을 때 그 할인액은 포함이야 제외야? 제외죠. 할인액을 제외야. 무슨 금액? 할인된 금액.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결국 출제는 할인액이냐 할인된 금액 이걸 갖고 장난칠 거야. 예. 자, 5번 할부, 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 및 연체료 포함이야 제외야? 왜? 그렇죠. 거기에 법인이 취득하는 경우라고 못을 박아놨잖아. 근데 만약에 개인으로 바뀌면 제외.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취득자가 개인이냐 법인이냐는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가? 바로 5번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요즘 문제는 자꾸 문제 지문에 단서가 붙어. 자꾸 뭔가 붙여. 자, 일단 4번은 좀 이따 하기라고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풀고 세율 갑시다. 자, 129쪽 갈게요, 여러분. 129쪽. 자, 이제 우리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 취득세 과세 표준했어요. 참 예전에는 이 과세 표준이 여러분 옛날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이거는 맞히는 문제에서 주는 문제였는데 요즘은 자꾸 어려워져.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민되는 게 아니라 사실 제가 고민한다. 이걸 들어갈까 말까. 안 하자니 시험에는 나오고 하자니 여러분의 표정은 이미 이렇게 돼 있고 맨날 모르겠대. 어렵죠. 어려운 부분이니까 못 알아듣는 건 당연한 거죠. 일단 못 알아듣으면 제가 죽일 놈이에요. 일단은 제가 죽일 놈이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나 계속 공부하다 보면 또 알게 돼요. 여러분이 어느 순간 눈에 깨우칠 때가 있으니까 그걸 좀 믿읍시다. 자, 이제 그래서 과표 마무리 짓고요. 점화 마무리했죠. 자, 이제 여기다 뭘 곱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율을 곱합시다. 세율 곱해서 뭐가 나오죠, 여러분? 산출색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역시 여러분 세율, 과세표준과 함께 취득세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별표 3개. 쌍도 맞춰야 개별 문제로 가장 많이 나왔어. 어쨌거나. 그럼 이제 여러분 중에서 요 세율은 어떻게 보면 얘는 생각하고 자시고 할 게 있어 없어? 없어. 그냥 얘는 숫자니까 그냥 외웠냐 못 외웠냐 일단 그게 기본이야 여러분. 뭐 아까 과세표준처럼 뭐 장황하게 설명하고 할 게 없어. 근데 취득세는 크게 3가지 여러분. 첫째 무슨 세율이고요 여러분? 표준세율이 있고요. 그럼 두 번째 뭐가 있죠 여러분? 중과세율이죠. 중과세율. 세 번째가 바로 이제 우리 특례세율이죠. 그러면 특례세율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2가지를 구분해요. 뭐에서? 표준세율에서 몇 프로 뺀 거? 2% 뺀 거. 그리고 몇 프로? 2% 적용하는 거.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내가 여러분 외워야 하는데 외우질 못해서 단순한 숫자 같은 거 틀린 거는 상관이 없어. 응? 외워야 하는데 외우질 못해서 틀린 건 상관이 없다. 왜 외우면 되니까 남은 시간에.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런데 내가 알면서 틀리는 거 있죠? 그런 경험이 없어? 모의고사 그래서 뭐라는 거야 모의고사. 내가 아는데 내가 공부하고 내가 아는 내용인데 문제 내용을 가지고 내가 캐치를 못해서 틀린 경우가 있다면 그거는 또 틀릴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얘기야. 그래서 내가 이런 데서 틀리는구나 그런 걸 자꾸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근데 결론부터 내리면은 요거는 여러분 작년 시험에 나왔어. 오픈됐어. 이거 구분하라. 작년에도 그렇게 입에 거품 물면서 이거 시험에 나올 거다. 그래서 표준세에서 2% 뺀 세율로 적용하는 경우와 중과기준에서 2% 과세는 요거 꼭 구분하십시오. 했는데 그대로 시험에 나왔어. 어려운 문제도 나오지만 쉬운 문제 나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올해는 이거 단독 문제 나오기 힘들었어. 힘들대서 합니다. 왜? 작년 어떻게 됐기 때문에 노출됐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냥 기본 취지만 보시고 단 출진이 물어본다면 요거는 종합 문제라서 물어볼 수 있어. 보기 지문이야 뭐 2번, 3번 하나 슬쩍 이거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요거는 기본적인 내용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중과세료. 얘가 나왔을 때는 출제자의 의도가 맞히게 하려는 경우보다는 못 맞히게 하려는 의도로 내는 경우가 강합니다. 이걸 낸 이유는 딱 하나야. 만점 주겠다, 안 주겠다? 안 주겠다는 목적으로 거의 낸다고. 그래서 작년에도 등록 면허세 중과세가 나왔는데 못 맞추게 하는 문제로 제시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안 나오기만 기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판단에 들어갈 거냐 말 거냐 판단하셔야 되는데 저 같으면 그냥 최소 기본적인 내용만 잡아놓고 그 기본적인 내용에서 물어보면 맞추겠다 생각하고 그걸 어떻게 하면 벗어나면 어쩔 수 없다 생각하시는 게 나아요. 안 그러면 이따 보기로 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분 시험 보기 전 100일 전부터 저도 100일 기도 들어가요. 그래서 100일 기도 들어가면서 이제 마지막에 한번 작두를 탈 거야. 작두 탑니다. 타야 돼, 안 타야 돼? 타지 말라면 안 타고, 나도. 나도 목숨 걸고 타는 건데, 씨. 작두 타봤냐고. 그래서 마지막 여러분한테 찍어야죠, 뭐. 자, 그래서 여기는 좀 안 나오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 올해는 여러분이 여기다가 표준세 쪽에다 초점 맞추셔서 반드시 요거는 정리해 두시고요. 그래서 표준세 갑시다. 자, 몇 페이지죠, 여러분? 박스 보시면 되겠죠? 예, 취득세 표준세요. 그 박스 있죠, 여러분? 예, 이건 진짜 솔직히 말씀드려서 단순 무식하게 외워야 되는 거야, 그냥. 뭐 생각하지 마. 그냥 외우는 거야. 근데 다만 제가 여러분한테 누차 강조한 거, 지금 현재 취득세 표준세율은
2011년부터 2011년 이후부터 적용되는 요 표준세율은 2010년 이전에 종전모와 취득세와 종전 취득세와 종전 등록세를 어떻게 한 거라서 여러분? 합한 겁니다. 그랬죠. 합한 거다. 그래서 종전의 취득세가 몇 프로였냐면 무조건 2%였어요. 종전 취득세는 2%. 그래서 옛날에 이걸 어떻게 강조했냐면 우리 여름에 무더운 여름에 체력이 딸 때 마시는 이온 음료수 그거 얘기했다고. 그래서 제가 고사장 갈 때 2% 사갖고 가라고 그랬어. 그리고 거기다가 적어놔. 2%의 위에다 취득세 이렇게 딱지 레벨에다가. 요걸 안 적어놔야 돼. 안 적으면 또 그걸 왜 갖고 오는지 몰라요. 이걸 내가 왜 갖고 왔지? 뭘 보라고 그랬는데 선생이. 환장합니다. 그 다음에 등록세는 등기 유형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져요. 그래서 보존 등기한다. 보존 등기할 때는 등록세를 몇 프로냐? 0.8%가 됐어요. 너 쓰지 마. 습관이야, 쓰는 건. 쓰지 마. 걸리면 눈팀 밤팀 만든다. 부정행위자라고 안점니다. 보존 등기 몇 프로 여러분? 0.8. 원시 취득한 거죠, 여러분? 자, 그걸 매매로 인해서 유상 이전한다. 그 몇 프로였냐? 2%였어요. 그리고 상속 등기한다. 그러면 이때는 몇 프로였냐? 0.8%가 됐어. 그 다음에 상속의 무상, 증여 등이 했다. 몇 프로였냐? 1.5%. 그 다음에 분할 등기한다. 분할 등기할 때는 0.3%로 가세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종전에는 부동산을 취득하면 그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소유권 취득하면 2% 뭘 내고 취득세 내고 그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무슨 등기하려면 이전 등기하려면 또 뭘 내야 돼? 등록세 내야 됐단 말이야.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취득하면 여러분 지방자치단체 몇 번 신고하고 2번 신고하고 은행에도 몇 번 가야 돼? 2번 가야 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어차피 부동산 취득하면 취득세와 등기를 해야 될 테니까 이거를 따로따로 부과하지 말고 그냥 한꺼번에 어떻게 하자? 한꺼번에 부과하자. 그래서 지금 현재 종전 취득세와 종전 등록세가 합쳐져서 뭐가 된 거 여러분? 표준세율이 된 거. 그래서 옛날에 취득세가 몇 프로인데 무조건 2%인데 이게 합쳐지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취득의 유형에 따라서 세율이 어떻게 하는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자, 제일 먼저 봅시다, 여러분. 무슨 등기 나왔죠, 여러분? 상속이랬죠. 그럼 상속일 때 종전은 상속 등기 몇 프로에다가 0.8%다 취득세 몇 프로? 2%를 더해서 거기에 몇 프로 나왔어요, 여러분? 2.8% 나온 거죠. 근데 다만 요때 상속받은 부동산 농지연임은 0.3% 저율과세 해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농지를 상속을 받을 때는 상속 등기는 몇 프로 되는가? 지금 2.3이 되는가? 이해하세요? 자, 그 다음에 나는 상속의 무상, 증여를 받았다, 기부받았다. 그러면 종전 취득하면 증여를 받았을 때 취득세 몇 프로? 2%. 상속의 무상 취득, 즉, 증여를 받은 이전 등기 몇 프로? 1.5. 그래서 지금 몇 프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3.5가 나온 거죠. 근데 요때, 요 상속의 무상으로서 누가 받았으면 비영리 사업자 받았어. 그럼 여러분 여기는 비영리 사업자 돼. 무겁게 가야 돼? 가볍게 가야 돼? 그러면 여기다 이때는 남들 몇 프로 낼 때 1.5 낼 때 너는 0.8에다 맞춰주겠다 그게요. 그래서 지금 비영리 사업자가 기부 등을 받을 때 자 현재 취득세 표준세는 몇 프로 여러분? 2.8. 이해하셨어요? 이해가 아니라 외우는 거랬어요 여러분?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뭐 한다? 보존 등기 합시다. 원시 취득. 그 원시 취득하면 취득세 몇 프로에다가 2%. 건물 신축하면 2% 취득세 내고 신축한 건물을 뭐하면 보존 등기하면 0.8% 했다고. 그리고 지금 더하면 무슨 취득은 원시 취득은 몇 프로 내라 그러면 2.8% 내라 그 얘기야. 이해되세요? 예. 자, 그 다음에 분할 등기한답니다. 자, 보세요. 거기 공유물, 합유물, 총유물의 분할이라든지 또는 부동산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 이전 나와 있죠, 여러분? 예. 그때는 종전에는 취득세 2%에다가 그 다음에 분할 등기 몇 프로? 0.3을 더하니까 몇 프로 되니까 지금 2.3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냐. 이외의 모든 취득. 그러면 요때는 유상 취득 받아서 종전 취득세 몇 프로? 2%에다가 종전 등록세 2%니까 몇 프로 나오는 게 여러분? 4%. 단 이게 뭐라면? 농지면 이때는 취득 등기가 1%로 갔었어요. 그래서 지금 몇 프로가 되는 게 여러분? 3%. 오케이? 자, 이게 기본 바로 표준시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 취득한 물건이 뭐라면 주택이라면 그래서 이렇게 유상 취득하는 주택일 때는 매매를 취득하는 주택일 때는 주택에 대한 세율을 무겁게 가볍게 하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일반적인 매매는 몇 프로인데 4%이지만 그 유상 취득하는 물건이 모이면 주택일 때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부담을 어떻게 해주겠다? 완화해주겠다. 그래서 이때는 취득가액을 확인하세요. 그래요. 취득가액. 얼마짜리 샀어요?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6억 이하일 때는 소액 주택으로 봐서 제일 적은 한 자리 숫자 몇 프로? 1%. 6억 초과 9억 이하일 때는 몇 프로? 두 번째 낮은 세율 2%. 9억을 초과하면 3%.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취득세 세율은 무조건 뭐만 묻는다? 취득가액만 따져. 옆에다 좀 적어놓으실래요 여러분? 취득가액만 묻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물어봅니다. 주택의 수와 주택의 수. 너 몇 주택이냐? 2주택자냐? 너 다주택자냐? 취득세는 상관없어.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 규제 대상이지 취득세는 전혀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는 주택의 소재지. 이게 조정 대상 지역에 있냐 없냐. 우리 묻지 않아. 여러분. 취득세는 안 물어. 요게 주택의 수나 주택의 소재지. 조정 대상 지역의 소재 주택이냐 아니냐는 어디서 물어? 요거는 양도소득세에서 물어야 돼. 잘 물어? 구분하면서 물어? 아무데나 가서 물으면 안 돼. 우리 집 아저씨, 남의 집 아저씨 구분해야 안 해? 해요? 여기도 구분해야 돼? 자,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박스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작년에 개정된 거야, 올해가 아니라 작년.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을 했대. 뭐 했대? 신축 또는 증축을 했어. 그 다음에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즉 주택 건물 소유자가 해당 주택의 뭐를 부속 토지를 취득했대. 그러니까 당초는 자기 토지였어 아니었어? 아니었어. 자, 거기다가 남의 토지에다 주택 신축 증축했답니다, 여러분. 자, 그러다가 나중에 그 주택 부속 토지를 또 취득하는 거죠. 토지까지. 그럴 때는 요 유상 거래를 원유 취득하는 주택의 세율, 즉 1%, 2%, 3% 이건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택 부속 토지를 따로 취득할 때는 이거 적용하지 않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예. 이해 안 되면 그냥 외워. 어쩔 수 없어. 자, 그다음 뭐 신탁재산을 신탁재산 부동산 수익자 수탁지로부터 자 누구한테 갈 때 수익자 밑줄 수익자. 여러분, 신탁 계약이 해지가 되거나 종료가 되면 원래 누구한테 가야 되는 게 말이죠? 위탁자한테 가야 되죠. 근데 그 위탁자가 나한테 주지 말고 내가 지정한 제3자한테 주란 얘기야. 그럼 이 사람은 신탁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죠. 이걸 바로 뭐라냐면 수익자. 그래서 여러분 아마 민법에서 신탁을 배우실 때 당사자는 그 조건에 따라서 신탁은 이자 관계가 되거나 3자 관계가 될 수 있다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본인이 수익자가 되면 위탁자, 수탁자, 이자 관계가 되는 거고 위탁자와 수익자가 뭐하면 다르면 제3자 관계가 되는 거죠. 예, 그거야. 그래서 수탁자부터 누구한테 가면은 수탁자 누구한테 가야 되는 게 원칙이야. 해지가 되면 위탁자한테 가야 돼. 그러면 이때는 뭐야, 여러분? 수탁자 위탁자 돌려준 취득세 뭐야? 비과세죠. 근데 누구한테 주면 수익자한테 줄 때는 이때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수익자가 그걸 뭐 한 거로 본다? 취득한 걸로 봐서 수익자가 뭘 내야 돼? 취득세를 내야 돼. 이때 이 수익자가 내는 취득세는 몇 프로냐? 바로 그냥 4% 때려라 그럽니다. 예전에는 구분했었어요. 구분해서 3% 때리다가 이제 구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몇 프로 때리겠다? 4% 때리겠다 해서 그 단서 규정을 삭제합니다.
그럼 이 수익자는 취득세 4%만 낼 뿐만 아니라 또 뭘 내야 되냐? 증여세나 상속세를 또 내야 돼. 아니, 받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안 받으실 분이 있으면 꼭 저한테 연락해 주세요. 자, 그렇게 보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130조. 자, 주택의 범위가 나와 있어. 자, 이것도 최근에 개정이 됐는데, 이 법을 보면 돌아버립니다. 여러분 안 돌아보네? 맨날 나만 돌아. 자, 그래서 이렇게 1%, 2%, 3%가 적용하는 주택의 범위가 나와 있죠? 자, 한번 그냥 누르면 잠깐 봅시다. 1%, 2%, 3%가 적용된 주택은 뭐를 말하냐? 주택법상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대장이나 사용 승인서나 임시사용 승인서 또는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부의 주택으로 기재되어, 그리고 뭐 중가로에다 소가로 막 들어와 봅니다. 그래서 결론, 뭐로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 여러분? 주택으로 돼 있어야 된다. 가로는 생략해서요, 여러분. 그러면서 건축물의 용도가 반드시 뭐일 때마냐? 주거용이어야 돼, 주거용. 여기에는 가정 어린이집이나 뭐 공동생활 가정 지역 아동센터 이거와 또는 노인 복지 시설로 주거 사용 시설은 또 어떻게 한대? 제외한대. 그런데 분양형 노인주택은 다시 어떻게 한대? 포함한대. 이러한 용도 사는 건축물과 부속품이다. 차라리 안 본 게 더 낫죠? 안 본 눈 삽니다. 요즘 그런 말 많이 하대. 그래서 그냥 주택이 돼 그냥 그렇게 하세요. 자, 농지 한번 잠깐 보죠. 그래서 이 양가로 2번과 3번은 여러분 바로 지금 뭘 얘기하느냐? 요 저율 과세가 되는 주택과 저율 과세가 되는 농지가 뭐냐? 그 얘기야. 지금 그 얘기라는 거야. 그래서 농지는 여러분 시험에 2번 나온 적이 있어요. 개별 문제로. 저율 과세되는 농지 범위를 물어보는 취득세 문제가 과거 중반에 한 2번 정도 나온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농지 한번 잠깐 봅시다. 농지. 이렇게 저율 과세가 되는 농지가 되기 위해서는 저율 과세가 되는 농지가 되기 위해서는 상수 어디 갔어? 여기 있죠? 여기 있네. 이렇게 저율 과세가 되는 농지는 여러분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자, 의미만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저율 과세가 되는 농지는 첫째 무슨 조건가? 공부상 지목 조건과 공부상의 지목 조건과 and 실제 조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 조건. 그럼 일단 저는 여러분한테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목을 좀 봐주셔야 돼요. 지목. 그러면 지목은 뭐를 말하냐? 전, 답, 과수원. 일뿐만 아니라 그 밑에 뭐가 나오냐? 목장용지가 나와요. 그래서 결론은 취득세에서 저율과세가 되는 농지는 지목이 뭐야?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그리고 오선지에서 슬쩍 뭘 집어넣냐? 임야. 뭐 이런 거 집어넣을 수 있죠. 그래서 다음 문장 농지로 볼 수 없는 거라면 농지는 뭐다? 전, 답, 과수원과 뭐를 포함한다? 목장용지를 포함하죠. 이게 첫 번째 공부상 지목이 이렇게 돼 있어야 돼. 일단 공부상 지목이 뭐야 된다 그러면 전답, 과수원, 목장용인데 이게 스타트야. 그러면서 and 실제로도 전답, 과수원은 뭐 농작물의 경작이나 뭐 단연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가 된대. 그럼 여기 밑줄 농작물의 경작이나 단연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밑줄 치셨어요? 이게 바로 뭐랬죠? 농지법상 농지의 정의입니다 그랬죠. 그래서 농지법에서 내린 농지 정의를 우리 세법으로 끌고 온가 우리가. 그러면서 목장용지도 지목이 목장용지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뭐로 축산용으로 사용이 될 때 이때 이 조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는 어디일 때와 상속과 매매일 때 혜택을 주겠다 그 얘기야. 오케이? 그런데 지금 굳이 제가 이거 한 이유는 이거는 어디까지나 취득세에서 얘기야. 어디서 얘기야? 취득세에서만 하는 얘기야. 그러면 재산세에서는 재산세와 양도소득세에서는 재산세와 양도소득세에서 말하는 농지는 지목이 전답 과수원을 말하고 목장용지가 뛰쳐나왔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공장에 다니던 영희가 사랑한 007은 농, 모, 임. 농지, 목장용지를 구분했었죠. 그래서 제산세에서 농지에는 전다, 과선만을 말하고 뭐를 뛰쳐나온다? 목장용지가 뛰쳐나온다. 또 양도소득세에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농지의 교환이나 분합이 있을 때 뭐래서 여러분? 비과세. 지방세 오는 순간 또 양도세가 다 날라갔죠? 그러면 이때 그 비과세에 되는 양도세 농지는 전답 과손을 말하는데 양도세는 공부상의 지목과는 관계가 없다 이런 말인데 일단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양가로 3번까지가 그 의미다. 그래서 양가로 2번과 양가로 3번은 이렇게 저율 과세가 되는 주택과 농지에 대한 정의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 농지 범위는 요 별표 하나만 주십시다. 요거 전답 과세가 목적지 아주 심플 간단하게 그냥 오손지로 물어볼 수 있죠. 다음 중 저율 과세가 된 농지로 볼 수 없는 것 했을 때 전다 과세 목적용지 하나 더 집어넣으면 돼. 뭐 임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비영리 사업자는 보지 마세요. 여러분 비영리 사업자는 자 이렇게 기부를 받은 사람이 누구라면 비영리 사업자가 누구냐 그 얘기야.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비영리 사업자는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획, 기타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좋은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1번, 2번, 3번, 4번, 5번 있죠? 예, 그것들 말하는 거야. 그래서 뭐 1번 종교, 제사 목적으로 하는 단체, 2번 학교 뭐 이런 걸 말하는 거고 3번 사회복지법인 뭐 4번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 보호시설 등 사회복지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한국한센복지협회. 한센이 혹시 뭔지 아세요? 예, 뭐 예전에 그 뭐라고 그랬는데 그걸 조금 이제 순화한 표현이야. 예. 자, 그다음에 5번 전혀 쓰잘데없는 애들인데 꼭 좋은 데는 다 들어가 있는 정답. 그래서 이 상속세도 여러분 이런 규정이 있어요. 여러분 상속세 징여세법에서 상속세 징여세 내기 싫으면 정치자금 기부하라. 그러면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은 상속세 징여세 과세하지 않게 해서든 좋은 데는 지네가 입법 법을 만드는 거 아니라 다 집어넣어놨어요. 양가로 5번. 여러분 결론 양가로 5번, 양가로 6번, 양가로 7번. 그래서 5번, 6번 제일 중요해. 별표 3개. 자, 여기 갑시다. 양가로 5번. 상속 밑줄 하나. 상속의 무상취득 밑줄 하나. 그 밖에 원유 취득하는 부동산 밑줄 하나. 유상거래 원유 취득하는 주택 밑줄 하나. 밑줄 몇 개 쳐야 되냐면 4개 쳐야 돼. 4개. 아이씨. 그러면 이렇게 취득하는 주택이 자 밑줄 결론이 이거야. 뭐면 공유물인 때는 그거야 결론. 즉 취득하는 부동산 등이 뭐를 취득했다는 얘기 여러분 공동 소유를 취득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했다 그 얘기야. 그럼 여기서 과표는 뭐로 할 거냐 그 얘기야. 이때 과표는 뭐로 할 거냐. 자 여러분 항상 저는 공동 소유가 나오면 반드시 뭐 찾으라 했죠 여러분? 지분 찾으라 했죠 지분. 두 사람 이상이 갖고 있는 거니까 자기 몫이 있을 거 아니야. 몫을 우리 뭐라 표현한가? 지분. 그래서 여기는 과표를 뭐로 하라는 얘기 여러분? 취득 지분 가액을 하라 그 얘기 여러분.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무슨 말 찾으셔야 돼요? 요걸 찾아야 되는 거 여러분? 지분이란 말 찾아야 돼.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요거는 무슨 가액에다가 취득 가액에다 각자의 뭘 곱한가? 지분율 곱한 거죠 뭐. 그리고 요 가액에다 뭐 했어요 여러분? 거기다 마지막 각각의 세율. 세율은 각각의 세율. 즉 취득 유형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나왔죠 여러분? 상속이 나왔죠. 즉 이거는 뭘? 상속을 공동상속 받았다는 얘기죠. 응? 공동상속을 받았다고 A라는 부동산을 두 사람이 상속을 받은 거야. 두 사람이. 갑을이 60% 대 40%로 공동 소유를 취득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이때 취득세 누가 내라고? 갑을 각자가 내라고. 근데 이게 지금 공동 상속을 받았으니까 자기 전체 가액이 돼서 자기 지분 가액이 돼서 내라고. 이해하셨어요? 그럼 자 이게 상속이다 봅시다.
60%와 40% 뭐 했다고? 상속을 받았대, 상속을. 그럼 값은 취득세 어떻게 내면 되는가? 자, 요거 얼마? 요거, 예를 들어서 8억이라 할까, 여러분? 8억. 8억짜리 샀어, A 부동산을. 근데 이거를 한 사람이 아니라 몇 사람이? 두 사람이 몇 프로? 60%, 40% 냈다고. 취득했다고. 그러면 상속했다는 취득세 누가 내라는 얘기야? 값을 각자가 취득세 납세 먼저 내라고. 무슨 가격에서 자기 60%만 갖고 있잖아. 그럼 이거 뭐 생각할 것도 없지 뭐. 8억 원에서 자기 지분 몇 프로? 60%. 이게 무슨 가격이야? 지분가에. 그리고 여기다 뭘 곱하라고? 해당 세율. 그럼 무슨 취득이 있으면 상속이 몇 프로 때리라고? 2.8% 때리라고. 뭐 이 얘기한 거야. 맨날 모르겠대. 이거 이렇게 하라는 얘기야. 옳은 거 있어요? 없죠? 이해되시는 거죠? 자, 요거를 그러면 매매를 취득했다 합시다. 매매. 그럼 역시 가불이 뭐 내라고? 취득세 내라고. 근데 무슨 소유니까? 공동소유가 각자 무슨 가액이 돼서? 지분 가액이 돼서 이제 매매니까 2.8이 아니라 뭐로 바꾸면 되는가? 4% 적용하라고 뭘. 이해하셨나요, 여러분? 자, 근데 지금 사실은 이게 아니라 지금 요걸 보여드리고 싶은 겁니다. 매매인데 이게 주택이면 어떡하냐, 그 얘기야. 매매를 취득한 게 뭐 돼? 주택. A가 주택이래, 여러분. 자, 그러면 주택은 일반적 매매일 때 4%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 가액을 물어보라고 그랬잖아. 자, 그러면 지금 주택 얼마 주고 샀다고? 8억. 근데 이걸 누가? 갑과 을이 공동으로 소유한 거죠? 그러면 8억 원에다가 각자 자기 뭐야? 지분, 뭘. 이제 뭐 하면 돼? 세율만 적용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세율. 몇 프로야? 2%. 요때 적용되는 세율은 몇 프로 때려야 되는가? 2%야? 1%야? 2%. 왜 2%야? 그렇죠. 8억 전체 가액에 대한 세율을 떼야죠. 8억. 에이씨. 8억 원에 60%면 4억 8천만 원이고 얘는 8억에 40%가 4, 8, 30이 3억 2천만 원, 1억, 6억 이하에 1% 때리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라는 걸 지금 보여드린 거예요.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여태까지 여기 온 거야. 이해 좀 해달라고 좀. 이해하셨어요? 왜 2%가 되냐면 취득가액 자체가 얼마짜리인가? 8억짜리 샀잖아, 8억짜리를. 그걸 단순히 두 사람이 나눴을 뿐이지. 만약에 여러분 1%를 적용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8억짜리 사도 그럼 한 사람이 사면 몇 프로가 되고 2% 되고 두 사람이 사면 1%가 돼버리면 총 8억짜리인데도 불구하고 사람 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져 버리죠. 그럼 되니까 안 돼? 안 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주택일 때 지금 여기는 문제가 안 돼. 왜 문제가 안 되냐면 과표가 얼마냐에 관계없이 똑같은 하나의 세율을 정하는 거죠. 상속이는 2.8 얼마짜리냐 물어 안 물어? 안 묻잖아. 매매다? 그러면 매매를 취득한 부동산 얼마짜리 묻지 않고 몇 프로 때린가? 4%.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야? 주택이 문제야. 주택은 얼마짜리 물어야 돼, 안 물어야 돼? 묻잖아, 여러분. 6억 이하는 1%, 6억 초과 9억 이하는 2%, 9억 초과는 3%. 그러니까 가액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세율이. 그럼 이렇게 두 사람이 살 때는 어떡하라고? 총액을 가지고 세율을 적용하는 거지 지분가액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그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알아들으시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6번. 증축, 개축 또는 계수 갑시다.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 이해 안 될 때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솔직히 그랬다. 공부하다 보면 다 내용을 내가 이해하고 정리하는 건 아니죠. 그럼 이해 안 되는 거 어떡할 거냐. 일단 외워야 돼요. 뭐, 외우다 보면 또 알게 돼. 진짜요, 여러분. 자, 갑시다. 신축과 재축을 제외한 건축 뭐야, 여러분? 증축, 개축. 그냥 외워 안 되면 건축법상 건축 개념이 안 떠오르면 또는 뭐 돼? 개수.
인해서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 그럼 이때 여러분 증축, 개축, 개수나 무슨 취득? 간주 취득 그거 외워야 되는 거야. 뭘 못 알아들어. 그래서 신축과 재축을 제외한 건축, 즉 뭘로 말하? 증축, 개축 또는 뭐 개수로 해서 건축 면적이 될 때 증가. 그럼 무조건 무슨 취득이니까? 간주 취득이니까 과표는 무조건 뭘로 하라고? 증가한 가로 잡으라고. 여기에다가 이제 적용되는 세율은 어떤 거냐 그 얘기입니다. 이때는 무조건 몇 프로 때려라? 2.8% 때려라. 그래서 건축일 때 몇 프로 때려라? 무조건 2.8%. 다만 증축과 재축 등 신축과 재축을 제외할 때는 과표가 무슨 가액이 바뀌는 거고 증가한 가액이 되는 거고 신축과 재축일 때는 무슨 가액이고 전체 가액이 되는 거. 이것만 차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잡으시 바랍니다. 건축일 때 세율은 일단 몇 프로 기억하시고요. 2.8로 잡으시고요. 다만 전체의 가액이냐 증가한 가액이냐는 것은 신축과 재축은 올라가고 신축과 재축은 올라가고 전체가액. 왜 전체가액이야? 원시 취득이니까 보존 등기 들어갔잖아. 근데 증축과 개축은 보존 등기야? 변경 등기야? 변경 등기잖아. 그러니까 무슨 취득이고 간주 취득이고. 그러니까 이때는 과표는 뭐로 가라는 얘기야? 증가한. 그러니까 요거 구분하라고 요거. 예. 그러니까 요걸 반드시 보여야 되는 거죠. 요걸 보고 어디로 갈 거냐가 결정돼달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과세율. 보는 순간 보기가 싫어지네요. 자, 일단 중과세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세 가지. 그래서 첫째, 표준세례다가 중과 기준세를 몇 프로 했죠, 여러분? 2%. 2%의 100분이 얼마? 400이라고 그랬죠? 자, 요게 법률적 표현이랬죠? 100분의 400은 몇 배를 말하는가? 4배. 그러니까 배수의 법률적 표현이 이겁니다. 2배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100분의 200을 하라는 얘기야. 3배다. 그럼 100분의 300. 뭐에? 2%의 4배니까 몇 프로가 되는가 결론? 8%를 어디다가? 표준세례다가 어떻게 하라? 더하라. 그 얘기죠. 더하라. 이게 첫 번째 중과 대상이죠. 또 하나는 이제 표준세례다가 2%에, 자, 여기는 100분이 얼마예요, 여러분? 2배. 그럼 100분의 2배니까 이건 몇 배를 말하는 거고? 2배. 그럼 뭐의 2배? 2%의 2배. 그러니까 몇 프로? 4%를 어디다가? 표준세례다가 어떻게 하라고? 더하라고. 자, 여기 보죠. 여기는 표준세례다가 먼저 3배를 곱하래. 먼저 100분의 300을 곱하래. 그럼 앞에 숫자가 커져버렸죠. 여기다가 요 중과기준세율 2%에 100분의 200이 몇 프로를 4%를 어떻게 하래? 여기는 더해야 돼, 빼야 돼? 여기는 빼야죠. 앞에 숫자가 이미 뭐였기 때문에 커져버렸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시험에 나올 때 이거를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꿔놔서 스키가. 그리고 찾아봐 이렇게 되면 아주 흉측한 놈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나요? 더하기인데 빼기인데 여기처럼 그냥 뭘로 바꿨다고? 더하기 여기도 더하기를 살짝 만들었고 틀린 조문 찾아보세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럼 이게 뭔 의미가 큰 건지는 모르겠지만 출제는 이렇게 시험이라는 특성상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장난치고 있는 걸 주의하십시오 그 얘기죠. 그래서 결론, 지금 현재 취득세 중과세는 몇 가지 여러분? 3가지죠. 그럼 요거는 어떤 재산이 따라서 여러분? 사치성 재산. 어떻게 해서 우리 별걸 5선조. 그거는 반드시 뭐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자, 근데 여기는 반드시 이 말 나와야 된다 해서 어디? 과밀, 억제, 권역. 요걸 제가 시험 보기 전에 한 번은 정리해 드릴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시험에 나온다면 우리가 잡아할 거를 시험 보기 전에 한 번은 꼭 정리해 드릴게요. 그때 한 번만 보고 들어갔어요. 그 전에 들어가지 마.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차이가 없으니까 아예 안 들어가는 것도 나쁘진 않은 거야. 그래서 일단은 요거 갖고 구분해라. 소재지가 어디로 나오는지.
과밀억제권 요구하는 건지 대도시로 하는 것이 있어서 이게 이렇게 중과세 1번짜리냐 2번이냐 3번이냐 이렇게 구분 대상이 된다. 이해하셨죠, 여러분? 예. 자, 그래서 여러분 따는 건 몰라도 여러분 거기 131쪽 맨 밑에 박스 보세요. 중과기준세례나 표준세례에 뭐 하거나 가감, 더하거나 빼거나 또는 세율 특례 적용 기준의 세율로서 결론. 앞에 거 몰라도 좋아. 그냥 무슨 세율은 중과기준세 몇 프로를 말한다? 밑줄 1000분의 20. 이거에다 시뻘겋게 동그라미 쳐야죠. 그리고 이게 바로 뭐죠, 여러분? 종전 취득세 2% 말한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 중과기준세를 몇 프로 말한다, 여러분? 2%. 예. 자, 그래서 여러분 132조. 요 별장 등 사치성 재산에 대한 4배인 8% 던세로 가세하는 중과 의미가 거기 참고에 나와 있죠. 자, 같이 봅시다. 책을. 별장을 자, 맨 밑에 신축했대. 박스에 안에서 뭐 박스 보라고. 별장 등을 뭐 했다 그러면 신축 등 무슨 취득했다고 여러분? 원시 취득. 그럼 여러분 신축일 때 원래는 표준세율이 몇 프로야? 2.8이죠. 그런데 그게 신축한 게 뭐 돼? 별장이 돼. 그럼 여기다 어떻게 하라? 8% 더한 몇 프로 내라는 얘기야? 10.8% 내라 그 얘기야. 10.8%. 그 박스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너 별장 왜 신축했냐? 그랬더니 팔라고. 그래서 그걸 매매로 산 사람이 있어. 그게 어디야? 바로 위조, 유사. 그러면 일반적 부동산을 매매로 사면 몇 프로인데? 4%인데 그 4% 산 게 뭐니까? 별장. 그러면 여기다 뭐 하라? 8% 더해라. 그래서 넌 몇 프로 내라는 얘기야? 12% 내라 그 얘기야. 그리고 12% 내고 드디어 별장에서 첫날 밤을 보내는 거. 맨날 나만 흥분하는 애. 아니 별장 사서 별장에서 여러분 첫날 밤 보낸다고 생각해봐 여러분. 떨려 안 떨려? 떨리는 뭐 그런 게 와야 있지 않아? 떨리는 소리하고 있다 시켜. 아무 소리도 없다는. 그래서 첫날 밤 너무 떨려갖고 돌아가셨어. 그래서 뭘 받았어? 상속을 받았어. 시라니 씨. 그래서 너무 떨면 안 돼. 네. 그래서 상속을 받았어.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 상속을 받으면 몇 프로인데? 2.8인데 그 상속 받은 게 뭐 돼? 별장이 돼. 그럼 여기다 몇 프로 더하라는 얘기야? 8% 더하라 그 얘기야. 그래서 몇 프로 내라고? 10.8%. 그래서 결론 우리 별장 상속 받아서는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받으실 분이 있으면 살짝 표시만 해주세요. 안 받으실 분. 제가 쉬는 시간에 찾아갈게요. 자, 그 다음에 별장을 그냥 증여해버렸다. 증여받았다. 그럼 일반적 부동산 증여받으면 몇 프로인데? 3.5인데 그 증여받은 부동산이 뭐니까? 별장이나 사치성 재산이면 뭐하라? 8% 더하라. 그럼 몇 프로 내라? 11.5% 내라. 요 의미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네. 아, 나는 모르겠다. 무슨 소리인지. 그러면 이제 일단 뭐 제가 죽일 놈이죠. 알아듣게끔 설명 못한 거니까. 집에 가서 한번 여러분 책을 보시는 게 제일 좋아. 그래서 요즘 수험생들과 옛날 수험생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옛날 수험생들은 본인이 직접 하다가 적극적인 노력을 합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인터넷이 나오기 전에는요. 여러분 뭐 있었죠? 카세트 있었죠? 진짜 여러분 농담 아니야. 요 앞에 카세트가 쫙 있어요. 학생들 그거 녹음해서 듣겠다니요, 녹음. 지금 여러분 인터넷이 뭐니 뭐 다 모든 소스가 다 편의해서 인터넷 다 올라왔지만 옛날에는 각자가 그 녹음 테이프 사다가 그걸 카메라 여기 앞에다 교수님 마이크 좀 잘해서 쭉 세워서 카세트가. 그 정도로 자기들이 노력을 했어. 그걸 듣고 녹음 테이프 갈고 하면 요즘 모든 게 다 올라가 소스에.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하시면 자기가 직접 하니까 모든 걸 자기가 직접 하니까 자기가 금방금방 소화되는데 요즘은 그냥 입만 딱 벌리고 제가 볼 때 여러분 나름대로지만 입만 벌리고 네가 노조바 스키야. 노조에서 내가 이해가 되면 알아듣는 거고 뭐 어떻겠어? 그러면 못 먹겠어? 그러면 못 먹는 거고.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어. 아마 옛날 교수들한테도 물어보면 아마 그런 기억들 다 낚았어. 자 여기 뭐 요요 카세트 있잖아요. 여러분. 저 앞에 그게 서 있습니다. 무슨 기자회견 하는 것도 아니고 막 카메라 쫙 있고 말이야. 그때는 막강히 했는데. 자, 갑시다. 별장 한번 잠깐 보자. 시험에 한번 나온 적 있네요.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시간이 다 됐네. 여기까지 하고 싶다.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 사용하지 아니고. 자, 밑줄. 뭐죠, 여러분? 휴양, 피서, 놀. 이게 포인트야. 하여튼, 여러분, 별장은 딴 거 없어요. 그냥 휴양, 피서, 놀이란 말라면 그냥 어디 돌려보러. 별장을 돌리세요, 여러분, 별장. 결론 다 외우려고 하지만 그냥 휴양, 피서, 놀이라는 순간이야, 별장이야. 근데 거기 양가에 보면 별장에서 재배되는 농어촌 주택이 있어요. 저는 이거 저는 나올 가능성은 저는 거의 희박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냥 궁금하신 분은 정리하시고 저는 안 들어가겠어요. 자, 그 다음에 양가라 3번 이제 거기서 시험에 나오는 게 있는데, 둘째 줄 봅시다. 첫째 하여튼 봅시다. 양가라 3번. 별장 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가지고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법인이나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의 사용으로서 여기까지는 안 보셔도 돼요. 자, 이제 여기부터 갑시다. 주거와 주거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자, 밑줄,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인데, 밑줄, 얘를, 오피스텔을 사업자 등록증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확인되지 아니하면, 뭐로 볼 수 있다? 별장으로 본다. 그리고 그거를 반드시 그 밑에 박스 1번에다 화살표 반드시 연결시켜서 같이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통치. 자, 이때 오피스텔의 별장으로 본다는 게 뭐냐? 오피스텔 등의 건축물이 주거용으로 사용토록 구조되어 있고 밑줄갑니다. 이를 상시 업무용에 활용하지 않고 밑줄. 자, 우리 건축법상 오피스텔은 뭘로 보고 있어요, 여러분? 업무 시설인 거죠. 근데 얘를 업무용에 활용하지 않고 필요한 때, 자, 나왔다. 뭐 나왔어? 휴양, 피서, 위락. 그 위락을 지금 놀이라고 표현한 거야. 법률 개정하면서 자꾸 한글로 바꿔.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면 우리 뭐로 본다? 별장으로 본다. 자, 그럼 그 1번을 다시 3번으로 뺍니다. 이렇게 화살표 빼갖고. 자, 이 3번 밑줄. 소유자 이외이자. 누구야? 임차인이 주택을 봐요. 임차여 별장 사이도 우리 뭐 한다? 중과한다. 이게 무슨 규정이에요, 여러분? 임대인이 별장 사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들어가고 임차 들어온 사람이 이걸 별장으로 쓴다니까. 여러분, 임대 엿먹이는 방법은 간단해. 뭘 하면 돼? 별장으로 사용하면 돼, 여러분. 그럼 어차피 중과세는 누구한테 때려? 임대인한테 때려. 그래, 난 튀면 되는 거야. 방 빼고. 그래서 소유자 이외에 적어놔야 돼. 누구를 말해, 여러분? 임차인이 주택을 임차에 별정해도 우리는 중과세하는 누구한테 중과세하는가? 임대인, 건물주한테 과세하는가? 임차는 절대 세금 안 내. 가끔도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갖고. 자, 골프장. 쉽시다.